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로 좀 넘어가 보죠. 지난 시즌에 8승 9패 기록을 하면서 3위에 올랐었던 카디널스입니다. 지난 시즌에 사실 뭐 수비 쪽에서의 구멍이 너무 많지 않느냐. 리그 최악의 디펜스다라고 이제 시즌 시작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던 것과는 별개로 의외로 평균 실점 부문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렀었던 카디널스였거든요. 그러면서 뭐 5할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바이위크 이후에 연패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디펜스가 보여준 의외의 성과에 조금 고무가 된 것 같습니다. 카디널스 구단은.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에 FA 시장, 그다음에 드래프트 모두 수비 쪽에 좀 대부분의 자원을 투자를 하면서 수비를 이제 뭐 중상위권 내지 상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한번 플레이오프에 가보자라는 좀 전략으로 이번 시즌에 임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쿼터백 쪽을 좀 살펴보면 헬러 머리가 뭐 장기 계약이 아직 만에 남아 있죠. 그런 상황에서 백업으로 자코비 브리셋을 데리고 왔습니다. 2년 1,250만 달러 계약을 맺어줬는데 그 처음에 그 얼로바 NFL 시작할 때 진만이 형이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백업 쿼터백이 가장 개꿀보직이다.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 이거 그 하는 일 대비 연봉을 생각을 하면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. 제가 평생 벌어봐야 1,250만 달러 어떻게 벌겠어요. 갑자기 뭐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가로 대성하지 않는 한 1,250만 달러 어림도 없죠. 근데 2년에 1,250만 달러 계약을 받았다? 굉장히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카일러 머리 선수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전 경기 출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는 선수잖아요.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물음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백업 쿼터백 중에서는 탑 티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코비 유리셋을 영입한 건 카디널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음. 사실 카일러 머리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모처럼 전경기 출장을 했어요. 예, 음, 그러면서 그래도 그 이전의 공백들을 좀 무색해하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오프 시즌에 한국에 와서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고 네. 뭐 TV에도 출연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소화하고 갔는데 친정집에 어, 나왔죠? 네. 어쨌든 뭐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크고 작은 부상에 분명히 시달렸던 뭐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카디널스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드는 뭐 개념으로 이 자코비 브리셋과 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러닝백 쪽도 이제 제임스 코너가 여전히 넘버원 러닝백입니다. 지난 시즌에 뭐 1,5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면서 시즌 중에 연장 계약을 맺었었죠. 그리고 이제 백업 트레이 벤슨, 에마리 디메르카도 뭐 이런 선수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음, 트레이 벤슨이 2년 차를 맞게 되는데 지난 시즌에 조금 이제 그 워크로드가 무거웠던 제임스 코너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올 시즌 조나단 개넌 감독이 그리는 좀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트레이 벤슨이 이제 그 공격 기회 자체가 좀 적었어요. 63번의 캐리로 291야드를 전진을 했는데 러싱 시도당 전진 야드 자체는 사실 제임스 코너와 같은 4.6야드였거든요. 그래서 물론 뭐 이 평균의 함정이란 건 있겠지만 어쨌든 트레이 벤슨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줘도 좋겠다. 그리고 제임스 코너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줘도 좋겠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로는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벤슨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보면 어떨까?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리시버 쪽도 이제 지난 시즌에 주전 역할을 맡았었던 영건 3인방 마빈 해리슨 주니어, 마이클 윌슨, 그렉 도치가 다시 한번 이제 칼러 머리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인데 뭐 무엇보다도 말주의 스텝업이 필요하죠. 뭐 지난 시즌에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885 리시빙 야드에 8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뭐 루키 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뽑혔던 그 드래프트 순번과 이 선수가 뽑히기 전에 받았던 기대치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사실 885 리시빙 야드에 8개 터치다운 이건 약간 좀 서운한 수치곤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데뷔 전에 조금 일단 김이 샜던 것이 좀, 같이 뭐, 하다 그랬잖아요. 네, 스노볼이 좀 굴렀던
것 같아요. 예, 데뷔전에서 이제 한 개의 캐치에 그친 좀 굴욕을 맛보기도 했었고, 전체적인 시즌 기록을 보면, 뭐, 세 자릿수 야드를 넘기면서 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 경기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, 예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어떤 기대치에는 약간 모자른 활약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예, 그래서 마빈 헬슨 주니어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,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조금 이제 변화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벌크업을 좀 진행했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이 마빈 헬슨 주니어 인터뷰가 좀 덧붙여져 있는데, 풋볼은 결국 피지컬 게임이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이제 프로 생활 1년을 하면서 이 프로에서 만나는 뭐 코너백이라던가 이런 이제 세컨더리 자원들의 피지컬이 뭐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으로 보여요. 네, 그래서 어떤 이 컨테스트 캐치 상황이라던가 뭐 런 애프터 캐치 상황에서 이제 상대 수비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증량이 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, 물론 이제 이 선수의 어떤 피지컬적인 변화는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뭐 살만 찌고 일종의 이제 자신의 뭐 스피드를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, 어쨌든 이 어린 선수가 자신의 재능만을 좀 과신하기보다는 어떤 뭐 냉정한 뭐 자기 객관화,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와 발전을 꾀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마빈 해리슨 주니어의 이번 오프 시즌의 어떤 노력, 뭐 변화들이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. 넘버원 리시버인데 어쨌든 그 넘버원 리시버가 타이트엔드보다도 스크리미지 야드에서 밀린다는 건 그건 좀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지난 시즌에 이제 팀의 넘버원 공격 옵션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타이트엔드 트레이 맥브라이드 선수입니다. 이 선수가 111번의 캐치에 1146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. 예, 이 맥브라이드보다는 올 시즌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어쨌든 맥브라이드 얘기로 좀 넘어가면, 맥브라이드가 지난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이제 그 톡톡한 계약을 맺었습니다. 4년 7,6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쏠쏠한 수입을 챙겼는데, 오펜스 쪽에서는 가장 뭐 오펜스 아니야 디펜스까지 해도 가장 큰 뉴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? 2022년에 이 맥브라이드가 데뷔를 했는데 매년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해왔어요. 그래서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에서 이제 더 올라갈 거는 좀 없어 보이는데, 어쨌든 이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뭐 사실 넥스트 조지 키틀, 넥스트 트래비스 켈시 후보로 충분히 언급이 될 만한 선수거든요. 예, 그래서 카디널스가 이제 좀 장기간 묶어두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. 뭐 오라인도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다만 최근 계속해서 좀 하위권, 특히 이제 뭐 자동문, 뭐 제가 이러면서 비난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, 현 시점에 놓고 보면 이제 하위권은 좀 벗어났다. 중위권까지는 올라왔다. 물론 아직 부족함이 없느냐?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자동문 신세는 이제 좀 피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지난 시즌 1라운드에 이제 레프트 태클 페리스 존슨 주니어를 뽑았어요.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정착에 성공을 하면서 팀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코어로 자리를 잡아준 것이 어떤 중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었다는 분석이고, 뭐 이 페리스 존슨 주니어의 어떤 지표를 살펴봐도 뭐 프레셔 허용 비율이라던가 카일러 머리의 이제 색 허용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 페리스 존슨 주니어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오펜시브 라인맨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, 지난 시즌에 이제 사실 부상 때문에 많이 뛰지 못했던 이 조나 윌리엄스가 라이트 태클에서 더 건강하게 많은 스냅을 맡아줄 수 있다면, 외부 영입은 없었습니다만 더 올라갈 여지도 분명히 있다. 예,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. 일단 그 가장 큰 약점은 또 그 라이트 가드 자리죠. 지난 시즌에 그 아이자 애덤스가 루키 시즌을 보내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, 애덤스가 올해도 어쨌든 이제 주전으로 출발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. 다만 지난 시즌에 기회를 어느 정도 받았었고 올해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글쎄요, 뭐 FA로 영입했던 로이스 뉴먼 이런 베테랑 자원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갈 수 있겠죠.
음. 그러니까 풋워크라던가 어떤 좌우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점을 드러내면서 결국 이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던 애덤스였거든요. 그래서 카디널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뭐 당장 주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일단 백업 플랜을 좀 준비하는 식으로 일단은 최악의 경우를 좀 대비하는 네,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. 오펜스 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뭐 팀 구성에서 이제 연장 계약을 맺어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큰 변화는 없다라고 본다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수비 쪽에 큰 변화가 있죠. FA 시장에서 베테랑들을 대거 영입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던 7개 드래프트 픽 중에 6개 픽을 수비 쪽에 쏟아부었습니다. 그것도 6라운드 픽이었으니까 상위 드래프트 픽은 다 수비에 갖다 박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음. 일단 뭐 이제 라인별로 한번 살펴보면 디펜시브 라인에서 이 이글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조시 스웨트를 4년 7,600만 달러를 주고 데려온 것이 뭐 수비 쪽에서는 가장 큰 소식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엣지 러셔를 보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뭐 팀 전체 스탯으로는 뭐 색 부분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기록을 만들어냈던 카디너스였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이제 제이븐 콜린스의 5개가 팀 내 최다였을 정도로 글쎄요. 클러치 상황에서 상대가 좀 두려워할 만한 에이스 패스러셔가 있었냐 하면 그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조나단 개넌 감독의 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해결사로 이 조시 스웨트를 데려왔습니다. 네. 스웨시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이글스가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마홈스를 보호하고 있는 오라인을 박살냈던 그 1등 공신이었죠. 지난 슈퍼볼에서 이제 2.5개색을 혼자 기록을 했으니까 본인의 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우승을 일궈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지난 시즌에 이제 반지를 차지한 데 이어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쇼미더머니 아주 이제 짭짤한 부까지 챙기게 됐습니다. 다만 이제 그 다 챙겼으니까 목마름이 가시고 나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질지 아니면 더 큰 갈증을 느끼면서 또 애리조나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음. 뭐 인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이제 부와 명예를 일단 챙겼고 네. 저는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뭐 저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어 애리조나의 지금 이제 선수 구성을 보면 사실 조시 스웨시 왔을 때 거의 바로 이제 어떤 커리어적으로 이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어떤 무게감과 연봉을 받는 선수란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글스는 이제 워낙 수비 쪽에 뭐 스타들이 많다 보니까 스웨시 뭐 그런 역할까지 뭐 요구받지는 않았을 텐데 이 애리조나에서 어떤 수비진의 리더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냐. 이제 부와 명예, 그리고 이제 권력까지, 어, 잘 행사를 하면서 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. 이게 좀 스웨스에게 남은 과제가 아닌가. 예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권력에 관심 없는 사람이 권력 얘기를 하니까 재밌긴 어쨌든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전체 16번 픽으로 올미스 대학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월터 놀랜이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. 원래는 이제 텍사스 A&M 소속이었죠. 2년 동안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서 지난 시즌에 이제 올미스로 적을 옮겨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던 월터 놀랜 선수였는데 14개 태클 폴 로스 6.5개 색을 기록을 하면서 올 아메리칸 팀에도 선정이 됐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약간 대학 후반부에 이제 자신의 잠재력을 터뜨린 선수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좀 보면 파워가 굉장히 뛰어나다. 그래서 어떤 상대 오펜시브 라인맨과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뭐 더블팀이 와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팔 길이가 이제 다소 짧은 것이 아니냐는 뭐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바디 밸런스라던가 운동 능력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뭐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베테랑 선수들도 이제 많이 왔잖아요. 영입도 됐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있었고. 이 선수가 이제 장기적으로 디펜시브 라인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음. 그리고 이제 논란에 더해서 FA 시장에서
그 디펜시브 태클 델빈 톰린스는 2년 2,900만 달러, 그리고 이제 칼라이스 캠벨을 1년 55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어요. 톰린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시즌에 뛰었던 브라운스에서의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다소 좀 오버페이라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카디널스가 사실은 뭐 확실한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FA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다른 팀들과의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지출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, 칼라이스 캠벨 하면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잭슨빌 시절의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남기는 하지만, 사실 2008년에 애리조나에서 데뷔를 했고, 무려 9년이나 카디널스에서 뛰었던 선수였어요. 그래서, 사실 어떻게 보면, 뭐, 연어처럼,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자신이 커리어를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칼라이스 캠벨인데, 물론 뭐 그 과거 전성기 시절만큼의 뭐 기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떤 로테이션 멤버, 그다음에 어떤 뭐 라커룸에서의 뭐 스피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지금도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놀랜 같은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이 칼라이스 캠벨의 존재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예,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. 2017 시즌에 이제 그 잭슨빌로 팀을 옮겨서 잭슨빌의 중심이 되었었던 칼라이스 캠벨의 그때 퍼포먼스는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니에요. 그래서 기량이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백업 멤버로서는 여전히 또 뭐 차고 넘치는 그런 활약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친정팀으로 돌아온 만큼 또 본인도 마음가짐을 좀 남다르게 먹고 시즌을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이선 라인베커진에서는 뭐 당초 이제 카이지로 화이트가 있었는데 이 선수를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FA로 이제 떠나보냈고, 대신에 이제 벤갈스에서 4년간 뛰어왔던 이 아킴 데이비스 게이스와 2년 1,1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은 것 정도가 좀 새로운 소식이었어요. 그리고 이선에는 사실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세컨더리 쪽에 좀 변화들이 많이 보입니다. 음. 일단 그 새로 들어온 선수들 얘기를 하기 전에 주전 코너백 한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. 시언 머피 번팅 선수가 그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어요. 물론 이게 또 시즌 후반에 갔을 때,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이 선수의 어떤 회복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모르죠. 또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그때쯤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뭐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정규 시즌은 이제 백업 선수들이 좀 뛰어줘야 되는데 뭐 게러드 윌리엄스, 스탈링 토마스, 맥스 멜튼 뭐 이런 기존 로스터에 있었던 선수들과 함께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이제 신인 코너백을 뽑았잖아요. 윌 존슨이라는 선수를 뽑았는데 이런 선수들이 션 로피 번팅의 빈자리를 좀 메워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중에 이제 신인 윌 존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, 애리조나가 이제 전체 47번 픽으로 뽑았고 이 미시건 대학 출신의 코너백이에요. 그래서 사실 뭐 한때는 이제 전체 10번 픽 안에도 뽑힐 만한 재능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순간도 있었지만, 결국에는 이제 작년 10월에 당했던 부상 때문에 시즌을 빠르게 마감하면서 드래프트 순번이 많이 내려간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어, 어쩌면 스틸픽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188cm의 굉장히 큰 키, 그다음에 긴 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장신 리시버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피지컬을 가진 좀 귀한 코너백이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, 상대 이동 동선을 예측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. 뭐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 이슈만 잘 해결이 된다면, 네. 뭐, 션 머피 번팅의 자리를 잘 메워줄 또 1순위 후보가 아닐까?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 수비 쪽 보강에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NFC 웨스트가 지금 뭐 아직 얘기 안 한 팀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대 강자가 있는 그런 지구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한두 경기, 두세 경기만 조금 잘하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보강한 수비가 정말 단단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. 뭐
올해 사고를 칠 수 있는 다크호스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평가합니다. 음. 지금 NFC 웨스트 구도가 누가 지구 우승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카디널스도 충분히 명함을 내밀 만한 전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NFC 전체로 보더라도 설령 지구 우승을 놓치더라도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올해 모처럼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네,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.